네, 안녕하세요. IT 지식방송 토크 IT 진행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와이어 데이터 수집, 다양한 활용 방안 이런 주제로 나루데이터의 조명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조정님 먼저 이제 와이어 데이터. 네, 와이어 데이터란 무엇인지 네. 뭐 빅데이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와이어 데이터도 뭐야? 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요거에 한번 정의 좀 내려주시죠. 와이어 데이터 무엇인지.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와이어 데이터 해가지고 뭐 또 다른 데이터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와이어 데이터 중에 하나이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특정 벤더사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가트너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2016년에 이제 정식으로 보고서까지 내가지고 이게 데이터 소스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와이어 데이터라는 건요, 그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기존의 기업에 있었던 거죠? 흘러다니던 거예요. 옛날에도 다니고 있고 네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 방송도 와이어 오케이. 데이터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 기존에 데이터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기존에 흘렀던 데이터를 지금 이제 와이어 데이터라고 중요성이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2016년 요때부터 이게 막 좀 부각이 되고 그런 걸까요? 이제 저희가 와이어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받는 데이터가 되거든요. 네. 이제 기술이 이제 네. 좀 이전에는 요게 이제 정말 저희가 실시간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못 따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엑스트라업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차세대 플랫폼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 아키텍처를 변경함으로써 네트워크 단에서 이제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네. 분석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가트너에서도 이제 중요성도 점점 증가하는데 기술도 올라왔다라고 네네.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보고서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네. 네트워크에서 흘러던 것을 아까 이제 뭐 이렇게 NMS 장비에서 태핑해가지고 네. 그냥 L2 레이어만 봤는데 네. 그럼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았죠, 그죠? 그냥 네. 관리 용도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L7까지 네. 애플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분석한다고 퍼포먼스가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죠? 이제 네. 저희가 차세대 아키텍처라고 못하고 와이어 네. 데이터라고도 못 쓰는 못하는- 거죠. 네네. 그냥 기존에처럼 뭐 L2에서 뭐 L4까지 네네네. 뭐 일부 가시성 오케이.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와이어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자, 이게 와이어 데이터가 뭐 이제 ITOA, 오퍼레이션 어널리틱스라는 이것도 지금 제너럴 터미널로지인가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가 돼서 점차로 네네.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IT를 운영할 때도 이제는 뭐 이렇게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더 분석학적으로 네네. 접근하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새 보면 뭐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BI도 있지만. 용어가 네네. 많습니다. 많이 나오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와이어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 가지고 뭐 어떤 데다가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데이터 그 장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네. 저희가 기존에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로그 데이터라든지 네. 에이전트 데이터 얘네들은 뭐냐면 저희가 센터 운영하고 계시면은 저희가 서버단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아니면 프로브, 에이전트 그런 거 설치를 하고 네.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네. 로그라는 건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수정을 해가지고 뭐 로그를 떨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분석도 하셨는데 지금 뭐 장표에 설명도 있지만 내가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네. OS가 뭐냐, 랭귀지가 뭐냐, 네. 플랫폼이 뭐냐.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IT 운영 환경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얘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비도 들어오고 네네. 나가고. 그랬더니 에이전트가 설치가 안 됐네요. 아. 로고가 안 떨어졌네. 누가 로고를 지웠습니다. 이게 빈번하게 좀 이제 디펜던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간에 사일로가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옆에 뭐 인위적 가공 네네네. 데이터, SNS 이런 데이터들도 있는데 뭐 보통 인위적 가공은 뭐냐면 저희가 테스트하려고 가짜로 데이터 만들어서 뭐 네네네. 부하 테스트를 그렇죠.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와이어 데이터니까 기존 거 다 밀어버리고 그거는 아니고 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와이어 데이터의 장점을 취해서 이제는 기술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시장의 요구사항도 올라가고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IT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까지 네. 그 데이터가 기존에는 뭔가 각
뭐 어떤 그 레이어별로 또 아니면 저 어떤 컴포넌트별로 사일로화 돼 있던 것들이 그것을 이제 통합으로 우리가 다 가시성이 확보가 되고 그것들 간에 또 자동으로 연계 같은 것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실시간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네. 기존에 뭐 그 로그로 떨군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좀 뎁스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소스 코드라고 하죠. 소스 코드랑 연동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좀 더 뎁스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와이어 데이터라는 거는 저희가 운영에 저기 금융권 크리티컬하지 않습니까? 저기 뭐 운영하고 지금 뭐 실시간으로 주식 매매하는데 거기다 뭐 설치하겠다고 내렸다 올렸다 그렇죠, 누가 좋아하게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데이터라는 거는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당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뭐 어플리케이션 단 인프라 단, 네트워크 단, 가시성을 전부 다 제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사각지대를 없애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로 그러면 이런 플랫폼 분석 플랫폼을 하셨는데 엑스트라업에 이거는 언제 나온 겁니까? 나온 거는? 엑스트라업 자체는 실제로 2005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래됐네요. 계속해서 이제 기술을 누적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요구와 기술의 발전도가 이제는 싱크가 돼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결국 기존에 약간 011 해가지고 난수표시선 데이터들한테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플랫폼이.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동화되면서 이것을 자동 연계도 될 수 있는 거고. 네트워크, 인프라, 뭐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단까지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럼 현재 이것이 굉장히 뭐 아까 넷플릭스도 얘기했지만 그 말고도 굉장히 많은 군데 쓰고 있는데 국내는 이게 소개된 지가 작년도에 처음 소개됐나요? 그죠? 엑스트라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신 화면에 이제 그 빨갛게 마킹이 되어 있는 데가 국내 레퍼런스 사이트인데 작년 사이트입니다. 이제 올해에도 이 외에도 금융권으로 저희가 어디다 대구은행이라든지 금융거래원이라든지 그 외 몇 군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객한테 납품을 하고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뭐 간단하게 금융권 같은 데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겁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IT도 중요하고 또 뭐 IT 차원이긴 하지만은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에 통신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체를 한다든지 할 때 뭐 금융결제원이랑도 통신하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소켓 통신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그 안에 전문 통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다 하면 우리 내부 기관이면은 좀 쉽게 트래킹을 하고 분석을 하실 텐데 남의 기관이거든요. 대외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난 안 받았습니다. 너는 1을 보냈는데 나는 0을 받았네. 정합성. 또 어떤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자체, IT 차원으로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춘다든지 문제를 분석한다든지 아니 우리 내부 안에서 데이터가 잘 가다 갑자기 에러라고 보내줬습니다. 도대체 우리 그 많은 티어들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한 건가? 오류를 검색한다든지 그리고 기간 대 기간에 데이터 정합성을 맡은다든지. 아무래도 금융 쪽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는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크리틱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은 기간 대 기간에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고 또 그게 또 금융 쪽에서는 돈과 직결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시간 분석뿐만이 아니라 개별 거래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쉽게 원인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기존에도 뭔가 이 데이터를 뭐 L2에서 L7까지 뭔가 분석하고 수집하는 그런 건 있지 않았나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제 왜 엑스트라업에서는 와이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 하고서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국내에서도 런칭을 하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하루에 저희 네트워크 전체 센터 내에서 40G가 흐른다. 그럼 1일 누적된 양이 432TB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올드웨이 방식이면 이제 옛날에 엑스트라업 이전의 방식이면은 432TB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분석하려면. 그렇죠. 굉장한 분량이고 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옛날에는 왜 와이어 데이터를 사용 못했냐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1번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디스크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걔를 다시 읽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디스카 IO가 네.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10G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7, 8G, 네네. BP,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이제 BPS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초당 7Gbps, 8Gbps를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많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는 게 거의 오케이. 불가능하고 아.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배치로. 좀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이제 패킷이라는 걸 분석했었는데 화면 하단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엑스트라업에서는 차세대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에서 먼저 받으면은 분석을 먼저 하네요, 실시간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때 저희가 전체 프로토콜별로 다 분석을 하고 저희는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분석이 다 끝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스토리지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화면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도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것도 모든 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메타데이터만 데이터. 하니까 네, 그 그렇죠. 스토리지를 그 어떤 오버헤드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제 스토리지 분량 때문에 저희가 뭐 그 기업에서 지금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네. 며칠을 보관을 못 합니다. 네네. 지금 그 IT 트렌드가 점점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엑스업의 그 분석 플랫폼의 네. 키 테크놀로지 그 경쟁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까? 분석한 그렇죠. 여기에? 우선 1번,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네. 초당 40기가 BPS를 네. 분석하고 네. 걔를 메타데이터로 추출해서 저장하는 그 기술이 주요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뭐 엑스업 워크플로우를 오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래서 워크플로우 말씀하시는 의미는? 워크플로우라고 하면은 저희 네.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아까 이제 앞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네. 거의 많은 시간을 패킷 분석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뭔가 하면은 프로세스 정립하고 뭐 네. 시스템화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기술에 의존적이게 네네. 되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통계를 내주니까는 우리 이제 오케이. 내부에 고도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뭔가 그 현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즈니스 섹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때 할 때 또 IT랑 같이 회의하고 뭐 셋업하고 뭐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네. 지금 바로 그 현업에서 실시간으로 이거 나온 것들을 자기네까지 분석도 할 수 있고 바로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다 바뀐 거네요. 프로세스가. 이제는 수작업했던 거를 자동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그럼 편하게. 뭔가 분명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현업에서 이걸 바로 뭔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비주얼한 어떤 그런 지표들도 많이 요소 제공을 해주겠네요. 그래야지 저희가 자동화라고 할 그래야 현업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맨날 그때마다 IT 쪽에 요구해가지고 뭐 이거 만들어달라 하면 벌써 쉽지 않거든요, 그게요. 그 부분을 이제 쉽게 해주는 게 이 와이어 데이터라는 부분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이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 뭐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네, 이 중에서 좀 한 가지 제일 좀 요게 제 특징이다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두 번째 네모칸. 두 번째 네모칸. 네, 지금 이거요? 40개 이상의 표준 프로토콜. 4,000개 이상의 성능 지표. 얘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네. 저희가 그 네트워크에서 받다 보니까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10개 프로토콜 이해한다는 거는 30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40개 이상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거기서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 DB서부터 여러 가지 레이어에서 나오는 거에서 나온 거겠죠? HTTP 저 일반적으로 뭐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뭐 DNS.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와이드 분석 플랫폼에 이것에 뭔가 어떤 그 우성을 체크하려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 번역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얼마나 다양한 레이어에서 나오는 네. 어떤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가 다 그때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지. 네. 어떤 건 난 못해요. 네, 하드 번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벌써 쓰는데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블랙박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4,000개 성능 지표는 뭐냐 하면은 네. 분석을 했어. 그 다음에 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표로 통계를 이미 다 내서 제공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다 번역해줬으니까 내가 통계 내고 있으면은 그렇죠. 이것도 수작업인 거고. 그러니까 요 성능 지표 요는 4,000개 이상 요건 특히 이제 현업에서 네, 굉장히 자동화 필요한 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제가 보기엔 이게
현업이 쓰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40G라는 게 잘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쪽에 이렇게 느낌이 감이 안 오시는데, 네. 네 번째 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이 처리량이 얼마나 수치적으로 표현을 네, 하면은 초당 130만 개 트랜잭션을 네. 처리를 할 수 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감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다른 곳은 초당 한 얼마 정도 트랜잭션 처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트랜잭션. 이렇게 트랜잭션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기존 아예? 네. 아, 네.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뭐 제일금융권 사이트다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트랜잭션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런 데가 초당 뭐 오케이. 2천, 3천 많이 잡아봤자 네. 이제 좀 많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작업을 했을 때는 여기 뭐 SSL인데, 근데 이게 SSL로 암호화된 것도 얘가 까주나요? 예, 그렇게 그것도-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네. HTTPS는 저희가 암호화를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글 메일 같은 걸 그렇죠. 사용하실 때. 그렇죠. 근데 네. 암호화가 돼 있으면 저희가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모르죠. 네. 근데 걔를 HTTP로 복화를 해줘야 되는데 걔들 자체도 초당 아, 64K인데 오타가 네, 64K. 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네네. 64,000개 초당 복화를 처리하기 때문에 뭐 기존의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양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그렇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유용하겠네요. 기업에 보면 기존에 예전에 있던 보안 장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SSL을 옛날에는 SSL 지원이 안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에서 여기서 먼저 까버린 다음에 네. 그걸 넘겨버리면 그죠? 그러면은 네. 보안 측면에서도 굉장히 쉽게 저희 보안적인 이슈를 파악을 하실 그다음 수가 기존 있는 보안 거죠. 장비에 그렇다고 이거 암복화 시키는데 또 오버헤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얘가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40G를 처리를 하거든요. 네네네. 자, 실제로 그러면 이 적용 활용 방안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ITOA를 위한 그 통합 모니터링인데, 네. 요건 결국 이제 엔드 투 엔드, 여기 보면 엔드 투 엔드로 네, 그렇습니다. 흘러다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저기 보시면 티어를 보시면은 저희 네트워크에서만 받아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계정으로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오케이. 서버 IP로 오케이. 어떤 쿼리를 날렸을 때 어떤 에러가 났나까지를 다 개별 트랜잭션뿐만이 아니라 통계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뭐 각 시청자분들 그 기업에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있지 않겠지만 일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100% 있습니다. 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시성을 확보하고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신지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이점이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요거 보시면은 저희 기존 운영하는 아키텍처를 약간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했습니다. 네네. 맨 밑에가 뭐 물리적으로 저희 온프레미스라고 네. 하는 네. 물리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네.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고 네네. 동일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뭐 40개인가 프로토콜 네. 40개가 결국 여기 각 컴포넌트별로 하나하나,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을 안 돼 버리면 굉장히 또 블랙박스 블랙박스 돼 버리는 네.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이제 현업에서 성능 지표 4,000개에 네. 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각 이제 분야마다 다 있나 보죠. 이것이 템플릿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IT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분야별 이제 네. 뭐 성능 지표라고 해가지고 관리다 품질 지표라고도 관리를 하시는데 네. 이런 IT 차원의 이렇게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은 전부 다 이제 IT 차원의 지표다 하면은 네.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캐퍼시티 데이터. 여기 퍼포먼스 지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네. 박스를 보시면 비즈니스 비즈니스 데이터. 데이터. 네네. 이 부분 같은 경우 IT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는지 저희가 IT 차원 나머지 박스들은 전부 다 IT 차원이면은 저희가 IT 플러스 비즈니스 차원의 지표까지도 추출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연계 분석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넷플릭스 같은데 이런 거 많이 활용하겠네요. 그렇죠. 누가 어떤 비디오 그렇죠. 많이 보시는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걸 누가 네. 보다가 그만뒀는지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좀 뒤로. 그러니까 걔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저를 그냥 바로바로 아니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넷플릭스가 와이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저 확실히 느끼겠어요, 제가. 제가 넷플릭스 애청자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뭐 요게 요번에 이제
이런 것이 와이어 데이터에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 성능 관리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네.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IT 종사하시는 분, 네트워크 종사하시는 분들도 네.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는데 화면 하단에서 보시면은 이제 가트너에서 하는 게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의 2.0 해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나온 게 네. 기존에는 약간 네트워크 단에서는 수동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응하는 관점에서 사후. 네, 사후 분석.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같은 회사도 계속 분석해 놓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희 IT 운영을 왜 하느냐? 비즈니스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단에서도 기존 애플리케이션이나 그쪽처럼 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인볼브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려면은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그렇죠. 경우에 와이어 데이터,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인프라, 비즈니스, 뭐 보안 네네. 다 연계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신다면은 네. 가트너에서 요구하는 네트워크 2.0 가이드를 저희가 많이 충족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네트워크랑 비즈니스는 전혀 다른 차원인 줄 알았는데 네.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와 비즈니스가 그냥 융합되는 거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트워크를 저희가 왜 운영을 하는지를 네.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네. 비즈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성능 관리면서 특징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제 고도화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네. 기존의 네트워크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사후 분석하느라고 나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차원에서 나의 커리어를 많이 시간을 투자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은 뭐 그 원시 패킷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 그 가트너에서 얘기한 네트워크 2.0을 위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게 고도화, 우리 네. 네트워크 관리 자체를 고도화를 하고 나 자신도 고도화를 하실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저 궁금한 게 네. 기존에 이제 NMS 장비만 쓰던 네트워크 관리자, 네. 그러니까 L2 레이어만 주로 많이 하시던 분이 L2, 뭐 L4, 자, 네. 이게 들어왔어요. 네. 이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고도화 되려면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고 뭔가 써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난이도는 어떨까요? 학습 그 사람의 예. 학습 커브를 할까? 예를 들면 저희 러닝 커브라고 네네네, 하는 네. 예를 들어가 저희가 기존의 올드웨이 방식의 솔루션을 사용한다면은 네. 이렇게 패킷 저장해 놓고 네. 분석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든다 하면은 저희가 얘 같은 경우에 아까 지표를 다 분석 끝난 지표를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한 그 퍼센테이지를 비교하면 10% 15%? 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높은 기술 필요했으면 내가 조금만 네트워크 정도 그 기본 지식만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기존 센터는 이제 충분히 운영을 하시면서 네. 아까 네트워크 2.0에 맞게 저희가 센터 자체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렇게 네네. 라인업을 해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요즘 이제 추세가 이제 IT 뭐 그것이 스토리지건 네트워크 모든 분야에 IT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비즈니스하고 뭔가 이게 그 관점을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비즈니스로 이제 뭔가 같이 융합될 때 굉장히 좋은 얘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빅데이터란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혹자는 이런 말 해요. 우리나라에 빅데이터 없잖아. 우리가 구글 없잖아. 페이스북 없잖아. 빅데이터 없잖아. 뭐 기업에 무슨 빅데이터야 이런 말 하거든요. 네.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모 빅데이터 플랫폼 그 유명한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렇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IT 가서 보시면은 빅데이터를 저희 가끔 뉴스를 봐도 그렇고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화면 상단, 이렇게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네, 분야가. 네, 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왜 안 쉽냐 찾아봤더니 데이터가 빅데이터 분석하려면 데이터 품질이 우수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죠.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면 그 다음에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그렇죠. 사람의 힘이 필요하신 그렇죠. 부분.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옵은 그럼 빅데이터 분석이 저희가 뭘 해드릴 수가 있냐 하면은 화면 하단에 이 프레임워크 이렇게 그림이 이제 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고 뭐 인터넷상에도 있는 플랫폼인데 엑스트라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 수집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로그 데이터, 에이전트 데이터 뭐 수작업 하시고 에이전트 설치하셔가지고 구축해 놓고 네트워크에서 와이어 데이터를 자동으로 네. 수집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끼워 넣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 앞에 지금 그 PD님이 네네. 노란색으로 마킹했는데 데이터 소스 부족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 저희는 자동 지표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게 네트워크에 있는 걸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얘가 캡처한 거니까 이게 어떤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이라든지 품질 같은 것도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들어온 거니까. 네트워크는 거짓말을 하지 그렇죠. 않는다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이제 요 저희가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화면에 저기 우측에 오픈 데이터 스트림 중간 즈음에 영어로 막 써 있는 오픈 데이터 오케이. 스트림 엔진 네네. 해가지고 저런 애들이랑 다 자동으로 연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이렇게 갖다 끼워 넣는. 네네. 그러면은 쉽게 데이터 소스를 풍부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끼워 넣는 거 쉽습니까? 말 그대로? 예, 진짜로? 쉽습니다. 아, 네. 그럼 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걸 그러면 기업에서 자 기존에 이미 이런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요 와이어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엑셀업에 요거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겁니까? 이제 만약에 보통 어떤 그 중간에 그 전에 뭔가 분석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전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처음에 이제 전체를? 검토해서부터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 그 기간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감이 좀 올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기존에 로그 데이터 사용하시고 뭐 네. 에이전트 데이터 사용하다가 와이어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우선은 중첩 부분을 네. 해가지고 우리가 와이어 데이터가 진짜 필요한가를 분석을 하실 텐데 네. 저희는 100%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네, 수가 네, 있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40개 이상 프로토콜에 4,000개 지표면은 고릅니다. 네. 요런 지표, 요런 지표, 요런 지표, 요런 지표를 네네. 골라서 저희가 엑스라업에서 보실 부분들도 있고 네. 요 데이터는 빅데이터 쪽 엔진에다 밀어 넣어줘라. 끝. 오케이. 물론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도 기존의 로그와 에이전트 데이터 연동해서 분석하시긴 하는데 로그 데이터도 그렇고 에이전트 데이터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멀티 소스거든요. 여기저기서 네네. 서로 뭐 웹아스, 데이터베이스, 뭐 SMS 그쪽에서 모은 거를 분석하는데 이게 그 단위화 시키기가 저기 뭐 정규화라고 해야 네네네네. 되나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와이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미 다 돼 있습니다. 통계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먼저 그 고객 쪽에 네. 자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하고 싶습니까? 해서 네, 그것이 그쵸, 되면 네. 이걸 다 됐어요. 그것이 오케이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세팅 딱 한 다음에 얘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 네. 얘는 이제 엑스트라옵은 어플라이언스 장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갖다 놓고 네트워크에서 밀어놓고 난 보안 쪽에서 이거 빅데이터 분석 활용할래. 그럼 보안 측면에 그런 매트릭을 그러면 수치. 기존에 있는 다른 장비들을 건드릴 필요가 거의 없는 겁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희 운영 환경에 영향도가 없다. 그런 게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건 아까 이제 뭐 금융 쪽에 아까 사례든 그것이 예, 이런 그 식인 화면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이는 거네요. 이런 것들 다 가시성이 다 확보되는 거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는 데이터 네네. 형식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네트워크상에 다 흘러다니고 DB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까 발생했을 때 저쪽에서는 보냈는데 우리는 안 네네. 왔다. 오케이. 영어를 보냈는데 일을 안 왔다. 그러면은 이미 저장된 다음에 추적을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중간 과정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 하나를 하나의 모든 단계별 이렇게 서버 단에서 보면 이제 티어란 말을 쓰는데 티어별로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다 남기실 수가 있어서 추적성도 확보를 하실 수 네. 있고 정합성도 확보를 오케이.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보안이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요새 뭐 저도 이제 방송하면 방송의 절반 이상이 보안 관련된 주제예요. 네. 요즘은. 네. 자, 이것이 이제 보안 쪽에도 이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근데 갑자기 NSA 이제 미국의 NSA잖아요. 그죠?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요거 나온 그 거는?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해가지고 이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이쪽에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보기관을 해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해가지고 뚫리면은 해킹을 하고 방어 정책 쓰고 해킹해서 뚫리면 방어 정책을 쓰고 그래서 본인들이 작업해오고 있는 사항들을 플레이북으로 만들었습니다. 6단계. 그래서 해커의 입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운영 보안에서 이런 정책 필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쭉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 원 문서에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해커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제일 원칙이 너희가 설치한 니네 시스템을 나는 너희보다 더 잘할 거야. 그게 제일 원제입니다. 네네. 즉 거기에 대한 저희 방어 전략은 내가 더 잘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우리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전반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어떤 액티비티가 그렇죠. 일어나는지, 어떤 디바이스들이 있는지, 어떤 프로토콜이 어떤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서비스가 돌아가는지. 네네. 그리고 그거를 알면은 끊임없이 네. 한번 해커가 침투를 해가지고 2015년 기준으로 침투해가지고 발견될 때까지 100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충분히 필요한 거 다 하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상 행동을 감지해라. 정상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그거를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보안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 기존에 이런 이제 거- 많이 구축해놓고 사용하시죠. 이런 거에 얘가 이제 플러그인 돼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기도 하고 한 거네요. 그렇죠. 우선 엑스트라업 자체만으로도 많은 대시보드라든지 지표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데이터 기존의 뭐 IDS, IPS, 심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수집을 많이 하는데 네트워크에서 엑스트라업이 와이어 데이터 형식으로 L2부터 L7까지 제공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 없이 네네.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들이 있는지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건 어떤 예시입니까? 아니, 저희 이제 화면 샘플인데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누구나 다 얘기하는 보안의 랜섬웨어를 랜섬웨어. 저희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건 제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랜섬웨어가 막 해가지고 지금 좀 이번에 나온 워너크라이 네. 이게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저희도 이제 아니 또 이번 인터넷 나야나 나왔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뭐 일본에 혼다인가 어디가 공장이 다 올스탑 됐어요 랜섬웨어 때문에. 아직도 네. 이번에 나왔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특징이 이제 멀웨어 방식으로 처음으로 나온 뭘 이렇게 스물스물 다니면서 감염시키는데 네.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MB 1점대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공격을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거 이미 다 나왔으니까 이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저희 고객 사이트에서 그저께죠. 아직도 1.0대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미 MS에선 패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패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번에 나온 랜섬웨어 특징이 킬 스위치라고 들어보시죠. 누군가가 뭐 얼마를 들여가지고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저희 내부에서 어떤 외부의 DNS를 호출을 합니다. 신시통치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는 그 DNS가 호출한 걸 알면은 걔가 감염됐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행동 패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에이전트 PC에 설치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행동에 어떤 디펜던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PC에 설치를 한다는 거. 근데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감시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컨트롤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랜섬웨어의 행동 양식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감지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IT 모니터링은 이제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까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많은 모니터링이라든지 분석 플랫폼 같은 거 구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면 회색 부분, 그 중간층 보시면은 기존의 분야별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서버 매니지먼트라든지 있었던 거죠.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 옆쪽에도 하고 계셨는데 와이어 데이터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하나의 단일 소스로 여러 개의 분야를 커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동 수집된 거.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각 분야별로 작업을 하시는데 하단에 전체에 대한 가시성 IT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IT 서비스 관리를 해서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기반으로 먼저 구축을 하시고 거기서 베이스라인 확보를 하시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위에 단계로 넘어가서 상세하게 딥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연계해서 많이 솔루션들을 구축을 하시는 거를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그 맨 위에는 저희가 ITSM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분석 관제 많이 하시는 빅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또 관제도 하시는데 그런 솔루션들이랑 연동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가시성 통합 관제를 쉽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비즈니스와 연계가 되니까 이제 BI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시간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사실 실시간 마케팅이 옛날엔 그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 모든 기업들이 실시간 마케팅을 다 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다들 뭐 스마트폰 있고 다 거기 다 있는데, 그죠? 근데 네. PD님이 지금 약간 재밌는 게 실시간 마케팅을 다 하는데 아직도 네. 실시간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녁에 네. 이제 업무 다 끝나고 저희 이제 IT에서 배치 돌리잖아요. 네, 네. 배치 돌리면 그 다음 날 나오는 데이터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받으면 정말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환경 구성이 꼭 온프리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가 뭐가 다 네. 적용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 요즘은 멀티로 분산해서 네. 운영을 하십니다. 이게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 분산 환경에서 분산도 온프레미스랑 그리고 클라우드 그럼 환경.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플러그인 시켜버리는 거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물리적 장비를 그 안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어플라이언스라고 했는데 버추얼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아, 버추얼 플러스 있구나. 오케이. 네. 자, 요거 좀 오늘 말씀하셨는데, 네. 요거 좀 한번 좀 다는 못 보여주겠지만 몇 가지만 좀 보여주시면 네. 특히 직접 한번 여기 뭐 PC 갖고 오셨는데 여기서 한번 특히 아까 그 4,000개 지표 네, 다 볼 수 없겠지만 몇 개를 좀 보여주시면 좀 딱 올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약간 좀 길게 네. 해가지고 정말 한 간단하게 5분 정도? 5분 정도만 네, 네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호브에서 운영하는 데모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네. 뭐 필요하시면 누구라도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얼른 사이트 뭐 .com .com 아니면 그냥 엑스트라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네. 우측 상단에 데모 버튼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쪽 네. 클릭하시면 영어로 되어 있겠네요. 근데 데모 버튼은 저희가 사실 쉬운 영어더라고요. 오케이. 데모라고 데모. 써있지만. 오케이. 네. 어. 우선 저희가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네트워크에다 갖다 붙이시면은 네.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손을 안 건드리면 지금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그냥 자동으로 다 분석돼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뭘 하냐면은 우리 네트워크에 어떤 디바이스들이 있는지 네. 디바이스 이제 네트워크 관점으로 L2, L3 해가지고 네네. IP가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 스위치 장비들도 있고 디바이스들 이제 이쪽에서 다 디스커버리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네네. 디스커버리를 잘 해주면 우리 내부 안에 어떤 장비들이 있는구나를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줘도 이제 좋지만은 더 좋은 거는 여기 화면에 가시면은 이 디바이스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가시성. 오케이. 그렇죠. 좀 작은데 네네. 어떤 서버들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서버들은 HTTP 서버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뭐 SSL, 저희 암호화 어떤 애들은 뭐 스토리지 역할을 하고 있고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이해하기가 쉬운 HTTP 서버, 웹 서버, 네네. 웹 서버를 가서 보면은 우리 센터 안에 웹 서버는 전체 디바이스를 보면은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네트워크 측면으로 우리 서버 안에서 우리 네트워크를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느냐 지표들 네. 이런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HTTP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초당 트랜잭션이 네. 78,000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도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러가 났으면은 저희가 어떤 에러가 났는지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에러를 확인을 하기 전에 네네. 그룹들 HTTP 서버들이 그러면은 각각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어떤 서버는 많이 처리하고 있고 어떤 서버는 조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메소드들. 네. 이런 지표들이 다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웹에서 500이라고 하는 건 에러입니다. 서버 단의 에러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웹 서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100% 얘는 반드시 찾아가가지고 문제 해결하라라는 게 500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URI 페이지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요 에러가 난 서버는 어떤 장비인지 그래서 웹2-NIC라는 서버에서 에러가 났고 요 에러가 났을 때 어떤 클라이언트가 오류를 받았는지 근데 저희가 이렇게만 봐도 정말 충분히 제공을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돋보기 마크가 있습니다. 돋보기 마크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실제 저희가 개별 트랜잭션 두 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있네요. 요 클라이언트 IP가 요 서버에 get 방식으로 호출을 했고 요 페이지 contact.jsp라는 페이지를 호출을 했을 때 응답 시간은 33초가 걸렸고 요만큼 데이터를 주고받았고 그때 500번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 네. 개별 트랜잭션까지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체
이렇게 드릴 다운 해갔는데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대시보드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라고 해가지고 액티비티에서 보시면은 우리 네트워크 전장에서 어떤 액티비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뭐 당연히 알람, 문제가 발생했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자동으로 알람 같은 거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액티비티들을 보시면은 얼라인을 해주고 있죠. 전체 액티비티에 대해서 뭐 HTTP, 데이터베이스, SSL, NAS 이렇게 티어별로 네트워크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인프라 수준을 운영하는 스토리지라든지 DNS라든지 DHCP 이렇게 하나의 지금은 이제 편리하게 보기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런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이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중에 이것이 AI가 연동이 되면 나중에 AI가 엑스트라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 비즈니스 추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엑스트라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AI라든지 인공지능 분야로 이제 계속해서 뭔가가 그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러블 그룹이라고 이제 화면 좌측에 메뉴에 보이고 있는데 얘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자동으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얘부터 봐라. 여기 지금 문제 있다. 오케이.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보완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쪽도 이제 구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지표 아까 4,000개 지표 중에 그거 한두 개를 보여주시죠. 저희가 지표는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제일 편한가 봤더니.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잘 모르지만은 데이터베이스에 에러가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각 지표들에 대해 아래 에러가 나와요. 클라이언트 관점, 서버 관점, 데이터베이스, 호출 관점 이런 지표들이 4,000개 이상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가 약간 오래돼서 4,000개인데 지금 한 5,000개 정도 됐습니다. 저게 계속 늘어나는군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프로토콜 자체도 이번에 이제 6점이 나왔을 때도 프로토콜이 서너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업 본사에서 이 프로토콜이라든지 지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또 이 정도까지 하면 이 데모 사이트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엑스트라업.com 들어가서 데모 누르시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에는요 엑스트라업의 김우천 시장님도 같이 모시고 두 분이서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자리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네. 자, 그 두 분 그 답변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하신 분 네 분 이름 좀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시장님 해서 네 분한테 요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 작성하신 분들 하시면 또 설문 응해주신 분한테 경품 드리도록 하겠고 추첨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김재명님이 네트워크에 왔으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심동환님께서 와이어 데이터 사용 시에 기존 저분은 그냥 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럼 이름 쓰세요 일단은. 제가 AI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미 그 엑스트라업은 그 사스 방식으로 그런 AI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그 인터럽에서 베스트 어워드를 받았어요. 2017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내에는 아직 소개는 안 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심동환님께서는요, 와이어 데이터 사용 시에 기존 속도에 비해 느려지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보안이 강화되고 SSL 구조를 지원하다 보면 속도가 염려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저희 와이어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스루풋은 기존 제품들처럼 어떤 기능을 디세이블 시키고 최대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능을 이네이블 한 상태에서의 어떤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SSL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SSL을 복화를 하더라도 기존 제품의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질문에요. 또 엑스업에서 또 김진복 또 전문가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답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정호수님께서요. 공공기관에서 마스터 데이터 사업이 자주 나오는데 공공기관 사업에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요? 우리나라 공공에서 쓰고 있는 경우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저희 공공 사이트가 있고요. 작년에 그 한전연구원 있고
올해 지금 금융결제원 이번 분기에 지금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도 일반적인 IT 모니터링도 있지만 그 전문 분석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제품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직 구축은 안 했고 네. 곧 구축 예정입니다. 그 외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이번 분기에 추가적으로 2군데 공공기관이 더 계약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호님, 트랜잭션 분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용자가 웹, 와스, DB의 워크플로우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 없이 트랜잭션 분석이 된다는 의미인죠? 자,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그 와스나 DB에 까는 에이전트 방식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에이전트로 방식으로 하는 것은 각각의 티어별 어떤 아이디를 추적을 해서 그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뭔가 연관관계를 갖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웹, 와스, DB 큰 어떤 티어의 비중에서 비저빌리티를 보여드린 거고,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단 패켓 내에 어떤 그런 티어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가 있다면 네.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임근식님, 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별하고 어떤 것을 쓸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중첩 부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모르겠는데 네네. 어떤 패켓의 중첩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duplication 패켓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제품 자체에서 제거하는 기능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그 지능형 스위치라는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걸 중첩을 그대로 둬야 될 상황도 있고 없애야 될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측면의 티어 투 티어의 어떤 그 낮은 레벨에서의 속도를 재기 위해서는 중첩을 제거하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큰 의미에서 서버와 서버 간의 어떤 중첩된 패켓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첩을 배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류성민님, 가끔 로그 분석을 하다 보면 원격지별로 특정 IP나 포트로 단순하게 검색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다른 옵션으로 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검색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나요? 네, 이건 좀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민수님은 AWS의 키네시스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AWS에서 제공하는 어떤 분석 툴인 기능인 것 같은데, 네. 그거 관계없이 저희 AWS에 저희 이제 제품을 포팅을 했고,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 네네네. 이런 데가 이미 AWS에 포팅해서 네네. 성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런 제공되는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의 네네. 정보를 주니까 네네. 저희 걸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경묵님, 국방 분야에도 활용할 분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국방이나 방산업체 적용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암호 장비에 의해 암호화된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자체 인력에 의해 분석을 하려고 하면 교육 지원 및 커리큘럼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방이나 방위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쪽에서 저희 거를 어떤 도입한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호주 국방성도 지금 트라이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 관련돼서는 우리는 이제 표준화된 네. SSL이나 이런 쪽에 하는 거지 그 자체적으로 만든 암호화 데이터 분석은 모르겠는데 보통 암호화를 하면 전체 패켓을 다 암호화하지 않거든요. 네네. 특정 필드, 민감한 필드만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다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기존 제품과 저희 쪽의 차이는 뭐냐면 기존 제품은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세팅하고 변경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닝을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게 어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공되는 매트릭, 네. 4,000가지 지표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스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지표를 알게 되면. 김한수님,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데이터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섞여서 지나가는데요. 그 각각을 분리해서 필요한 자료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자료들만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요?
글쎄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어떤 패켓을 저장하는 이런 방식에서는 정말 가베지가 많은데 아까도 뭐 하루에 뭐 수백 테라의 디스크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미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메타데이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어떤 무리는 없고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단지 이게 각 부서별로 필요하냐 안 하냐 그 차이지 대부분의 내용은 다 의미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인근식님께서 엑사허브의 데모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UI가 직관적이라 좋네요. 근데 이렇게 데스크탑 버전 외에 모바일 버전도 있는지. 모바일 버전 모바일 버전에서 하면 되게 조작이 쉽지 않을 텐데 그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은 뭐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직. 자, 그다음에 한글화는 어떻게 되는 전지훈님께서 한글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화면에서 이제 영어로 보셨지만 만약에 한국 사이트 적용하면 그 내용을 한글로 바꾸면 그냥 한글로 표현이 됩니다. 네. 카프카 쪽과도 다 연동이 가능한데 그 바로 위에 분. 네네. 김재명님. 네네네. 자, 그다음에 그 이상호님 수집된 패킷의 중복은 어떻게 제거하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복 제거는 뭐 저희 자체적인 쪽에서 중복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지능형 탭이라는 장비를 많이 써요. 그 지능형 탭에서 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좀 배제하려면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잘 구성하면 최대한 중복 패킷을 미리 제거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제품의 주가 뭐냐면 성능을 측정하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중복을 제거하는 것 자체도 우리 제품에 부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검토할 때요. 보통 이것도 POC 같은 걸 하게 맞습니다. 됩니까? 다 합니다. POC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좀 복잡한가요? 어떤 식으로 POC를 합니까? POC는 기존의 뭐 방식들하고 똑같이 이제 가서 이제 어떤 requirement, needs 또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복에 지나가는 어떤 네트워크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구간에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데 미러링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세팅할 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요청한 문제가 잡힐 수도 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문제도 저희 쪽에서 보면 나옵니다. 해보니까? 그럼요. 평소에 몰랐던 문제들이 많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어떤 뭐 있었나요? 그 특정 사를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이트인데 거기서는 특정 어떤 부분에 포커스만 맞췄는데 그 외에도 아까 같이 뭐 500번 에러가 다수로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DNS 어떤 쿼리 쪽의 에러 전혀 몰랐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쭉 했던 사이트 중에 뭐 가끔 저는 느려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는 느려요. 그분은 우리 DNS를 안 쓰고 우리 폐쇄망인데 해외 DNS를 갖다 오고 있습니다. 세팅이 잘못돼 있어.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몇 천만 건 처리를 하는데 40몇 건 에러가 납니다. 그건 절대로 분석 못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40몇 건 날 때까지 이제 저희는 기다리기만 하고 웹이었었거든요. 그러면 48건 아까 그 개별 트랜잭션을 모아가지고 무슨 공통점이 있나 찾아봤더니 익스플로러 7.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상황들도 기존에는 이제 전혀 해결 이거는 그 어떤 에러 코드 자체가 타임아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프라 쪽에 계속 이제 문제를 찾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더라. 그런 문제점들. 뭐 아까 저희 보완했을 때 중번호가 정말 이 와이어 데이터는 좀 시대 흐름이랑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인간이 모든 걸 다 수집할 수도 있고 인간이 모든 걸 다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 자동화라고 자동화가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이제 인텔리전트 자동화로 가려면 그죠? 그 기계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딱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기업에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인간이 다 분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얘기할 때 이제 위에 어떤 디시전 메이커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직접 하면 되지 이걸 왜 사야 돼? 그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범퍼가 깨졌어요.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가서 고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엔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비소에 갔어요. 그러면 정비사가 바로 엔진이 고장났을
있습니다. 안 그렇죠? 네네. 툴이라는 걸 써서 반드시 체크하고 고장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네. 그 분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자, 이제 그렇게 뭔가 그 어떤 뭐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한 진단도 진단이지만 여기 이유람님 질문처럼 와이어 데이터가 이것이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그 도입 시에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요. 그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사례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제적인 이제 커스터머의 리퀘어먼트에 대한 미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필요하신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 네. 활용 방안을 제시해달라.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전문 컨설턴트가 가서 네. 이제 그 부분을 유도해 드리는 거죠. 네네. 네. 자, 박치규님, 직관적인 네트워크 관리 기반으로 매장 비교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타겟에 이용하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거 하나 이제 어떤 사례겠죠, 그죠? 뭐 이렇게 네. 매장이 많은 어떤 그. 자, 사례를 제가 드릴게요. 자, 우리는 보통 우리 전산실의 이제 어떤 그 관제가 IT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페이로드를 분석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ABC 3개의 매장이 있는데 네. ABC 3개의 매출 현황이 왼쪽에 지표로 나오면서 오른쪽에는 그 매장별 어떤 네트워크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뭐냐면 A라는 매장의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A라는 매장의 네트워크 성능은 좋아요. 그러면 IT로 인한 매출 저하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걸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영희님, 라이센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구매자에게 혜택이라든지 프로모션 없는지요? 그거 많이 사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많이 산 거다. 여기 방송 들은 사람이 뭐 샀을 경우에 뭔가 뭐 없어요? 네, 따로 연락해 주십시오. 네?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저희 제품 방송을 자체가 기존 어떤 제품보다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네. 면부터 시작해서 성능 비교했을 때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임근수님께서 수집된 정보들을 계속 쌓아 놓았다가 AI 학습을 통해 연동 후 실시간으로 문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예 자동 조치를 해주는 것도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까요? 지금 이 서비스가 이미 SaaS라는데 에디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데 아직 국내에는 안 돼 있고 미국 쪽에서 지금 이미 활성화돼 있습니다. 네. 이상호님, 사용자 IP 대역이 다른 각 지점별 성능도 확인이 가능한지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이거는 전통적인 기법과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이도현님, 벤더사에 상관없이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한가요? 모든 게 와이어 데이터에서 읽혀져 분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치 로그 정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벤더사의 종속성이 없죠.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흐르는 패킷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임근수님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크롬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익스플로러라든지 네, 파일 다 되는 됩니다. 거. 네. 네. 이정님, 관제 시스템에서 LDP와 연결이 가능할까요? LDP가 뭐죠? 이게 로스 디텍션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이게 보안 장비일 거예요. 보안 장비. 그런가요? 보안 장비. 아무튼 저희는 이제 보안 장비, 기존의 보안 장비, 예를 네. 들어서 뭐 외산 제품이든 국산 제품, 특히 뭐 파이어아이 뭐 이런 제품으로 네. 전부 저희가 그 어떤 그 보안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잡았을 때 트리거로 전부 다 날려줄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홍성우님, DB에 따른 분석 속도가 다를 수가 있는지요? 대부분 DB에서 테스트를 마치는지 궁금합니다. DB라는 게 뭐 데이터베이스를 네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다이베스, 포스트레스 그런 종류. 여러 가지 종류의 DB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러신 것 우리가 같은데. 저장되는 어떤 그 DB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반 그 뭐 오라클 사이드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데이터베이스? 그럴까요? 네.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다 테스트가 돼 있습니다. 네네. 자, 류소민께서 오너에게 반드시 이 제품을 사달라고 기한하고 싶은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구매 기한을 하시겠습니까? 오너들은
블라블라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한마디로. 오너분들은 네. 그 정확한 ROI를 제시하셔야 돼요. 항상. 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어떤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포커스를 ROI 쪽에 맞추셔야 돼요. 이런 제품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하는데 생산성이 높아지고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조업이라면 네.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제조 판매에 얼마나 기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자, 실제 제품의 적용 성공 사례 같은 자료들은 나중에 그 뭐 지상님이나 아니면 조복수님 이메일 어드레스 저희 스태프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네. 이메일로 나중에 그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 여러분 하셨는데 이 중에서 그 네 분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아까 한 분은 네. 불렀고요 이미 왓슨 하신 분. 김재명님, 네, 김재명님하고 네. 네. 아까 왓슨 김재명님 맞죠? 네, 맞습니다. 김재명님하고 네 또 이름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이상원님, 이상원님, 네. 이경묵님, 경묵님, 네. 심동한님, 심동한님, 네. 그 네 분은요, 네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요 블루투스 스피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수님은 처음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네네. 덕분에 자, 네. 피디님이 그 질문도 네? 잘 해주셔가지고. 아니 뭐 저도 재밌었어요. 네. 새로운 걸 알게 돼가지고. 네. 자, 그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추러 갈까요? 조수님부터. 네. 예. 지금 저희도 IT에서 되게 오래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데이터를 작년에 처음 접했는데 네. 이런 데이터를 기존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준수 지사님 작년에 이제 지사님 되셨어요. 네. 이제 올해 이제 액티브하게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본인의 어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네.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많이 좀 이렇게 확산시키고 싶으시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글쎄요. 그동안은 이제 레퍼런스 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네. 저희가 하는 전체 영역의 일부 영역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해서 네. 아까 큰 그림 ITSM이라든가 네. 또는 BI 또는 전체적인 어떤 가시성 네, 어떤 네. 기업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확보하는 고객을 보면 네. 전 산업 분야에 다 걸쳐 있는 이제 고객들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배 이상 네. 고객이 지금 확보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ITSM이라든지 BI라든지 네. 이미 기업에서 이미 그걸 뭔가 좀 이미 구축이 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그런 거에 고도화합니다. 고도화하면서 고도화. 연계시키는 네, 거. 맞습니다. 이게 또 어플라이언스 플러그인이니까 네, 네. 접목시키는 거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죠? 예. 네. 자, 오늘 이걸 방송 마치는 거였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토크 IT에서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주제들 갖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지금 토크 IT 사이트에서 이제 앞으로 방송 있으니까 관심 있는 것들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토크 IT는 우리가 이분들이 오늘 모신 전문가분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또 질문하고 관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정답을 찾는다기보다 어떤 그 제품보다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떤 어떤 세상의 흐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같이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해서 그런 것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그런 좋은 문화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HR 쪽에 IT가 아니고 정호수님께서 이분은 HR 쪽인데 이분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방송 들어보신 분들 빅데이터 전문가 있으면 정호수님 거기 댓글에 답글로 저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저 잘 압니다 해가지고 서로 컨택이 되셔가지고 이분 HR 전문가니까 네, 바로 뭔가 또 채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